그래서 요번에 가지고 나간 커피는 제가 다 싫어하는 커피예요.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커피가 시그니처 커피. 선생님 영상 보셨어요 혹시? 저는 영상을 제 거 잘 못 봐요. 그때 감정이 생각나니까 힘들어요. 나랑은 다른 이유구나. 저도 제 거 못 보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못생겼고요. 내가. 이상까지가 안 되나요 혹시? 황현 발사님 시연 혹시 보셨어요? 대충 봤어요. 그렇게 웃길 사람이 깊지 필요해서 않다. 데리고 온 거잖아. 아니요. 오늘 진짜 진지한 전 챔피언으로서 한 2004년도인가요? 황현 발사님이 작년도 우승하셨지만 이번에 6위를 하셨어요. 파이널 가셔서. 근데 좀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은 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저희가 좀 보고 오케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작 품종의 세분화 작업이나 자연적인 혹은 인공적인 교배로 새롭게 나타나는 수많은 품종들. 구성했을 당시에는 메시지만 집중했어요. 저기 보면은 이제 파티션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왜 파티션을 갖고 나왔냐면 후배 바리스타들을 만나면은 이 친구들이 항상 보면은 1등의 시연을 어떻게든 찾아보면서 제일 많이 부담 느끼는 게 시그니처 파트 쪽에 그 모르겠는 기계들, 그거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고 근본적인 거에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 화려하다고 그거를 꼭 써야만 하는 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옛날에 15년 정도 전에 이제 근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잠깐만. 이 트레이 전쟁, 트레이를 누가 더 기가 막히게 짜올 것인가. 저도 그 트레이 안 만들면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기 컨셉은 다 뺀 거였어요. 나 여기 아무것도 준비 안 했으니까 보지 마. 나 여기 계속 앉아 있어도 돼. 지금 스페셜티 커피가 자리를 잡은 것만큼 또 하나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제가 그 로스터로 일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콩을 다루니까 일일이 맛을 보고 거기서 또 좋은 걸 찾아서 제품화 시켜야 되고, 지금 현 상황은 흔히 말하던 가공 전쟁이라고 하죠. 그동안에 이제 스페셜티가 도래하고 파나마 게이샤가 파운드당 200불이 되는 순간까지 품질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높은 품질은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그 아름다운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부가 투입되고 그거는 이제 경매에 올라올 거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뛰어들 거고 그 돈이 액수가 올라가면 어쨌든 그만한 값어치는 있어. 모든 와인이 마찬가지듯이 2만 원에서 3만 원은 큰 폭으로 오르고 품질이 3만 원에서 10만 원은 좀 더 작은 폭으로 오르고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사실 한 끗 차이거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이 생겼죠. 근데 우리가 이게 특이점이 오게 된, 발발하게 된 계기는 과발효를 받아들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효에 대한 데이터는 농장에 가보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건조에 집중했기 때문에 발효를 적정 수준까지만 한다고만 그 사람들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발효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사실 이 가공 단계에서 자꾸 이런 거를 하는 이유,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유는 WBC에 나오는 딱 한 줄 때문에 생두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단 가공 단계에서 비료 등의 것들은 첨가할 수 있다. 이 한 줄 때문인데 거기에서 명확하지 않아. 네. 명확하지 뭘 않아. 해도 되는지는 없어요. 원두 상태로 만들어서 에센스 넣었던 헤이즐넛은 안 돼. 생두 단계에서 에센스 넣은 건 돼.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취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하나의 로스터고 하나의 바리스타니까. 과발효 받아들여져, 부산물인 시나몬 받아들여져, 에센스까지 받아들여졌어. 효모는 당연히 원래 있었어요. 에센스 받아들여진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라이트 분량을 더 빼고 해서 생두가 가진 향만 내놓자. 사실 그러면 산미향만 남아서 단순해지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품질의 시대였으니까 얘를 계속 밝게 해가지고 얘가 가진 것들만 표현시키는 딱 두 가지 방법. 에스프레소랑 브루잉. 생선 하나 잡아서 회, 타닥기. 이 두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요리까지 가지도 못해. 왜? 얘가 없어지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면 품질이 없어지니까. 분량이 생두가 가진 양을 가리는데 좋은 걸 왜 써? 당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됐어요. 근데 에센스를 받아들였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에센스는 2차 크랙을 해도 있어, 에이징은 넘겨도 있어. 얘는 그냥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에센스가 그거죠. 인퓨즈드 커피. 인퓨즈드 커피가 그러니까 발효 단계에서 어떤 특정 효모를 넣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에센스 자체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거기다 시럽을 첨가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향이 나는 화학 성분을 첨가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특정 향이 너무 똑같이 나는 커피는 에센스다. 제가 먼저 시그니처에 썼던 그 위스키 배럴이라고 하는, 거기서 정보도 없어요. 이 정보가 없다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시연에서 가공 정보 하나도 안 얘기하죠. 실제로 저 현장 산업에서 가공 정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일 황당했던 때가 2년 전 에티오피안 컵인가? COE로 넘어가기 전에 양옆으로 이쪽은 워시드, 이쪽은 내추럴 이렇게 깔았어요.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데 같은 향이 톤만 달라져. 내추럴이랑 워시드랑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티오피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청포도가 일로 갔다면 진해지고 일로 갔으면 연해지는 거 보고 망했다고 생각했어 저는. 왜? 품종에 대한 다양성과 거기로 인한 때로와로 인한 다양성의 조합만 생각해도 수백 개거든. 근데 이거를 없애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렇죠, 무지에 의한 없앴다라는 것도 저는 반대인 거예요. 그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거 중에 반박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 다만 빗긴 시각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워시드 커피,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공 방식이 재작년 조사했나 작년 조사했나 했을 때 워시드가 96%인가, 그리고 나머지 4%에서 보통 허니 내추럴이 나왔고, 아나에로빅이나 인퓨즈드 커피는 아직 통계에도 잡히질 않아. 실제 통계와 상관없이 되게 거대해져 보이지.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가공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단 말이야.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인퓨저가 됐든 아나에로빅이 됐든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 다른 방식의 가공을 한다는 거는 큰 도구죠. 그 사람한테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쪽박 찰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 해 농사에서, 그러니까 이거 해서 못 팔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고 한다고 보통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효모 쓰는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성이에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하나의 취향 문제고 카테고리고. 근데 이제 에센스가 들어갔다. 저는 에센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따가 먹어보시면 알 텐데 너무 똑같잖아요. 과연 어떤 거에 어떤 향을 너무 똑같이 낼 수 있는 물질이 무엇일까? 그거를 어떤 특정 여러 개의 물질을 조합해서 만드는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에센스라는 종이가 지금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에센스는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향을 너무 똑같이 내는 화학물질을 이제 넣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발효 카테고리 항상 다룰 때 우리가 뭐 효모, 과유, 과즙, 뭐 과일, 뭐 민트, 허브 뭐 이런 거는 들어봤어요. 진짜 에센스가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에센스 정도 되면은 많이 다른 얘기지 이거는. 실제로 농장에서 그런 나는 못 봤어. 일단 나하고 거래하는 곳들은 그렇게까지 진보적이지 않아. 그냥 원래 하던 거나 간신히 하는 분들. 사실 저도 에센스라고 추정하고 다른 대체안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헤이즐넛 커피가 있으니까. 헤이즐 커피는 그 개합나무 열매향을 똑같이 낸단 말이죠. 너무 쉽게. 그러면 제가 여기 안에서 이거를 조합해서 위스키 향을 만들어? 그런다고 하기엔 뭐 리치향, 장미향, 이번에 무슨 칵테일 이름 나는 향도 있던데. 아무튼 온갖 향들이 너무 물밀듯이 싹 쏟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쉽게 지금 제품이 쏟아진단 말이죠. 현재 의심의 단계. 네, 의심의 단계. 네. 한번 제 시그니처의 위스키 배럴이라는 이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죠. 여기에는 위스키 배럴이라는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다라는 품평을 듣고 제가 얘랑 로부스타를 87%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위스키 배럴은 13% 넣어서 2차 크랙 이상의 포인트에서 블렌드를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대회 때도 이걸로 쓰셨어요? 똑같이? 그때는 위스키 배럴 만 썼죠. 그래서 이 블렌드의 이름은 I'm not specialty. 정말 평소에 위스키 좀 드시나? 아니요 저는 안 먹어요. 되게 단호하네. 되게 단호하게 돼서. 드세요? 나 술 못 마신다니까. 아 평소는 못해. 커피 하면서 제일 놀랐어요. 박근혜 말씀 술 못 드시나? 그러니까 얼굴 보면은 야, 저거 짱으로 넣고 먹게 생겼는데 집에서 반주할 것 같은 애가. 저가 뭐 호든 불호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드려야 할 것인가. 이것도 그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 전시연은 현재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저는 이거가 우리 업계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품질 시대가 끝나가지고 그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뭐 기후온난화일 테고 농장지로 봤을 때는 생산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야만 하는 몇몇 국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콜롬비아예요. 이 때루아가 얼마나 불공평한 거냐면 이거는 로또예요, 로또. 실제로 생산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땅 좋고 게으른 농부가 부지런하고 땅 안 좋은 농부보다 맛있는 커피를 만든다. 에스메랄다 옆에 에스메랄다처럼 하려고 그 옆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농장을 지었는데 그 맛이 안 난대요. 이게 로또지 뭐예요. 나머지 농부들 수많은 정말 1%도 안 되는 이 특정 농장 빼고는 다 진짜 떨이를 파는 거예요. 그럼 그런 데서 고부가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터졌잖아요. 발효와 여러 가지 것들, 뭐 에센스 뭐 포함해서 뭐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든 안 되든 어떤 데가 할 수가 있다면 하는 거고 해볼 만한 상황인 거예요. 아라비카 품종이 2050년도에 멸종 확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가면 탄소 상태가 지금이면.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생태계 문제거든요. 지구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스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여기다 쓰레기 안 버린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극단적인 어떤 게 있지 않은 이상 이거는 조금 늘려질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품질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품질의 시대 때. 그럼 이제 내려간대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내려가겠어요? 여기서부터 내려가겠죠. 게이샤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동안 역치값이 여기까지 올랐어. 좋은 거에 대한 게 여기까지 올랐어. 게이샤부터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역치값에 대한 대체품은 이쪽에서 생길 거다. 제가 풀이한 방식이고 이거를 어떻게든 나는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커피를 소비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소개해 드릴 건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나간 커피는 제가 다 싫어하는 커피. 그리고 제일 싫어했던 커피가 시그니처 커피. 이쯤에서 대표님 의견. 일단 내가 처음에 놀랐던 지점은 사실 생두 사러 갔는데 이런 거 누가 내놓으면 잘 봤습니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구매 안 하거든. 왜냐면 구매해서 설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스페셜티 커피까지 오는데도 엄청나게 지난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여기에 인퓨즈드 커피까지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내 결론은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 그래서 인퓨즈드 커피를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환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우리가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가서 보면 아 이제 약간 큰일 났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도 이제 주워 듣는 거니까 농장 주소한테 농장 하나 쑥대밭 되는 게 뭐 한 달도 채 안 걸리는 거야. 그냥 날라간대. 아시엔다 아사시아라는 그 농장 스타벅스가 운영하는 코스타리카 센트럴밸리에서 운영하는 농장에는 한 350가지 품종들을 놓고 실험을 하고 있어.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만드는 것들이 로얄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곰팡이균들에 대항할 수 있는 품종들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멍청한 질문을 바로 자신 있게 던졌지. 로얄을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못 없앤대. 그러면 거기에서 인퓨즈드 커피가 역할을 할 것이냐? 나는 이게 첫 번째 대안은 아닐 것 같다. 뭐 약간 사람이 분노에 가득한 사람이니까 이거를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가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미티에티한 사람이에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정 부분 나도 여기에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동시에 그거를 그렇다고 덮어놓고 아 진짜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내가 농장을 예를 들어서 20헥타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평생 20헥타르거든.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커피를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가공 방식에 손을 대는 거야. 약간의 리스크를 가면서. 한번 처음에 아나에로빅 툭 튀어나와갖고 막 시력이 올라가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났을 때 모든 농장에서 다 아나에로빅을 꺼내줬어. 낀딸당 350짜리가 1200이 되는 걸 눈으로 목도했다고. 봤다고 이거를. 그럼 나도 1200까지는 아니지만 800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내 비즈니스를 더 키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마지막으로 남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영상에서 진짜 이건 편집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단순한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 걸 저는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급이 안 좋은 소고기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트러플 오일을 발라요. 맛있죠. 그래서 그게 품질 좋게 키워진 소만큼의 값어치를 받는 현실은 잘못됐잖아요. 그거는 어떤 하나의 취향이고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본을 깨트리는 순간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봐요. 그리고 모든 식음료에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소비하고 있어요. 어떤 좋은 품질이라는 단어에 이 원재료를 만드는 거에 인간이 손대가지고 그거를 좋은 어떤 거라고 한 식음료가 없어요. 비판적인 시각이야. 그렇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는 받아들여요. 왜냐면 티도 그랬고 와인도 그랬고 저도 블랑이라는 맥주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쪽에 침투된 이 현상이 스페셜티 커피 라인으로만 봤을 땐 꽤 깊다라고 드는 거예요. 이번에 카페쇼만 가도 뭐 피나콜라다다 뭐다 거기 일반 사람들 봤을 땐 야 피나콜라다 향이 커피구나, 스페셜한 커피구나. 어쨌든 이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얘를 평가를 해야 돼요. 왜 평가를 해야 되냐면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에센스를 어떻게 다룰 거냐에도 이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찰나인데 근데 이게 에센스라고 에센스는 완전 다른 문제야. 그치 완전 다른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에센스라고 할 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이 커피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일치- 일단 그러니까 조건이 네. 있는데 투명한 공개가 일단 첫 번째인 거고. 맞아. 근데 그 투명한 공개가 안 안 이루어지지 되잖아요. 박영호 발사님은 위스베러를 에센스로 보시는 거고 저는 그게 유력하다. 먹었을 때 너무 특정 향이랑 똑같은 거를 과연 어떻게 표현할 수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미디엄과 미디엄 라이트, 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특정 포인트, 그러니까 불의 향이 들어가지 않게 커피를 볶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포인트가 스페셜티 커피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에서 생두가 가진 맛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에센스라는 커피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걔네들이 2차 크랙 향에도 살아있어요. 그럼 제가 민트나 리치였다면 이 포인트에서 배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에센스라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에센스지만 2차 크랙에 갔을 때 그 향미가 덜 드러나요. 걔를 하나의 재료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음료로 어떻게 만들 거야 할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트로에서 이제는 하나의 재료로 보고 그 커피가 어떤 음료랑 더 특히 어울리는지까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바리스타가 그전에는 생두에 대한 그 선택지에서 굉장히 수동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로스터도 이 커피를 어떻게 음료까지 나가야 될지 고려를 해야 되고, 바리스타도 생두를 선택할 때 이 음료가 어떤 음료로 더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함께 생두를 특정 목표를 가지고 골라야 돼요. 그 모습은 마치 요리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업계는 생두를 고르고 음식을 만들어요. 왜냐, 우리는 두 가지로밖에 안 표현했으니까요. 하나, 회, 두 번째, 타닥기. 이렇게 딱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생두 골라서 자, 이 커피가 이렇게도 표현돼. 거기다가 아무 우유나 집어넣고 야, 이 커피가 우유를 만나니까 이렇게 되네? 야, 신기하지? 이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리사들처럼 만들 음식을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재료를 보면서 골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트라는 커피에서 카카오라는 거를 도입해서 만약에 로스팅을 해주면 우리가 이걸로 어떤 음료를 만들겠다, 이걸로 어떤 우유랑 섞으면 맛있겠다,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미를 주려면 소비자들한테. 뭐 리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어떤 포인트에서도 리치가 나오잖아요. 그럼 최종적인 음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이 리치를 어떻게 로스팅할 거인지도 결정할 거예요. 어디든 살아있으니까. 스페셜티 커피를 그 포인트에서만 볶는다는 그 고정관념이 좀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생두의 그 산미와 밝게 볶는 것만이 스페셜티 커피를 표현한 건가? 아니에요. 그게 그 포인트로 뽑은 거는 그 포인트에서 생두가 가진 향과 맛을 제일 잘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본질은 그 재료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포인트로 로스터들은 로스팅을 해야 된다는 게 스페셜티 커피의 뜻이었단 말인 거죠. 그럼 얘라는 재료를 제일 잘 표현한 로스팅 단계는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2차 크랙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스페셜티 커피가 아닌가? 이 시험 만드는데 정확히 6개월 걸렸어요. 전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 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이거에 대한 모순점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스페셜티 커피로 심사위원분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에센스는 너무 특정함을 똑같이 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에센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공 단계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거는 아닌데? 근데 뭐 긍정적이다 이러면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개발돼서 그거를 뭉뚱그려서 저는 가공향이라고 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공향이 주류가 이제 남을 거예요. 그 주류 중에 하나로 택한 게 에스프레소에 사용된 파라이소 구이. 제일 크게 이질감을 만들어내는 애들 중에서는 생두가 가지고 있는 균이라는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해요. 얘가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균이. 근데 이 커피는 그걸 살균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 균을 새로 집어넣어요. 뭐 에일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은 뼈대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살을 다른 걸로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큰 이질감이 생기지 않아요. 이 향은 먹자마자 알아요. 이거는 자연적이진 않다. 하지만 이질감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가공향이 어떤 것들이 주류를 남게 된다면 이 방법이겠구나 생각되는 걸 에스프레소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커피는 아니에요. 디스트리뷰터를 제가 막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얘기를 시연에다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는 바리스타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미 시연을 위해, 대회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손으로 하기보단 빠르게 도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것 뿐이지. 나도 디스트리뷰터는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사실 아예 안 써요. 난. 왜 이거를 기본값으로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매장의 직원들은 되게 열심히 쓰더라고. 그럼 왜 그렇게 쓰는 거야? 저는 합리적인 설득을 하더라고 나한테. 마음의 안정. 써. 어떻게 이거가 기본값으로 더 가지고 조밀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분쇄를 곱게 못 내려가요. 에스프레소는 단일 추출이에요. 단일 추출. 여기서 와류를 줄 수도 없고 확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초 동안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고정돼 있어요. 추출 양상이. 거기 안에서 성분을 못 뽑아내는 역할은
분쇄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분쇄에 영향을 주는 걸 함부로 쓴다? 이거 진짜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기본값 아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손으로 했다. 밀크 베버리지 때. 물론 잠깐 들긴 했지만 놨어요. 대표님 오늘 들어보시니까 좀 어때요? 좀 의견 생각이 많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이빨이 이 정도로 센 줄 몰랐어요. 건강한 좀 자기 의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사리세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다수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고 갈리는 의견에 대해서 이 커피 업계가 어떤 지표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제 세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의견이 틀렸을 때 그 목소리 센 사람들은 자기께 부정당하니까 항상 욕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챔피언분들이 많은 분석을 했는데도 쉽사리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라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좀 필드에서 느끼시기에 아니 필요하죠, 필요하지. 필요해. 왜 안 하세요?